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부의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지식 크리에이터 킴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는 세금을 글쎄요,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걸 사랑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심지어 서로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경쟁까지 했다면요?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부와 공동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 그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의 재정적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짧고 굵게 약속드려요.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510년경 아테네의 마지막 참주가 몰락한 시점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기원전 323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문명을 꽃피웠죠.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 개인주의, 합리적인 탐구, 그리고 활발한 상업 경제. 사실 이런 가치들은 당시 다른 세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이질적인 것들이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리스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싹트고 있었죠. 반면 당시 이집트나 페르시아 같은 거대 제국들은 어땠나요? 신과 같은 절대 군주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스는 척박한 땅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 무역을 하는 상업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대부분의 다른 문명은 거대한 농지에 의존하는 농업 경제가 중심이었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개인의 이성과 합리적 탐구를 존중했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질서와 종교적 믿음이 개인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페니키아처럼 그리스와 비슷한 가치를 공유한 문화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대 제국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끈질기게 독립을 지켜냈고 그 덕분에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문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세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오늘 고대 그리스 성공의 비밀이 바로 그들의 아주 독특한 세금 시스템에 있었다는 가설을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국가는 자유시민에게는 가능한 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 이거 완전 꿈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 사회에서 정기적인 직접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요. 첫째는 무역상들에게 부과하는 관세였고, 둘째는 에이스포라라고 불리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시민들에게 임시로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들은 국가 재정의 주요 원천이었지만 세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관세는 상품 가치의 고작 1%에 불과했어요. 1%요. 이러니 상인들이 부담 없이 무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상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죠. 에이스포라라는 임시세는 전쟁이나 극심한 가뭄 같은 정말 나라가 위급할 때만 걷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금조차도 시민들에게 납부할 의무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시민이 저보다 더 부자인 저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데 왜 나한테 거두려고 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금은 오직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아테네를 포함한 몇몇 도시 국가에서는 레이투르기아라는 아주 특별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그리스 군함인 3단 노선을 건조하거나 운동선수들을 위한 훈련시설인 김나시움을 짓거나 파르테논 신전 같은 위대한 신전을 건설하는 일들 말이죠. 국가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부자들에게 가서 이번에 3단 노선 한 척 건조하는데 비용 좀 부담해 주시죠라며 특정 금액을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자들은 국가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부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명예와 지위, 그리고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겐 정말 외계인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부자들은 자신의 도시 국가의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세금을 빼앗긴다고 분하게 생각하는 대신 서로 누가 더 많은 돈을 내서 도시를 빛내는지 경쟁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만의 플렉스였던 겁니다. 레이투르기아에 거액을 내는 것은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부자들은 파티에 모여서 내가 이번에 후원한 돈으로 만든 군함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 라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돌아와 볼까요? 이런 태도는 정말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날의 슈퍼리치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피하려고 하죠. 앞서 언급한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수년 동안 그의 재산 대비 실질 소득세율은 평범한 미국인이 내는 비율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회사들은 막대한 공적 자금과 정부 혜택을 누렸죠.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복잡한 금융기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오히려 스마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그리스인을 현대로 데려온다면 아마 오늘날의 세금 시스템을 보고 기절초풍할 겁니다. 여러분,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자발적이고 명예로운 세금이야말로 고대 그리스 문명을 번성시킨 핵심 열쇠였습니다. 그리스 엘리트들의 이러한 시민 정신이 없었다면 그 찬란한 문명은 애초에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볼까요? 그리스는 땅이 척박하고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라 대규모 농업에 매우 불리한 환경입니다. 이건 마치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런 그리스가 어떻게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역과 해상 장악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수많은 배와 항구 같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유층의 아낌없는 기부와 후원, 즉 레이투르기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이 거대 중앙집권 제국의 차례로 무너질 때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 부자들이 즉시 자금을 모아 전쟁 자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몸집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 고전기는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현대 인류의 사상, 문화,
그리고 정치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전 세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고, 우리는 기후변화나 팬데믹처럼 한 개인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고대 문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금은 악이 아닙니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약속이죠. 중요한 것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신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정말 훌륭한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한 영상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세금이 어떻게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